지난 포토샵 강좌 64 채널 아트, 배너 이미지 문서 만들기에서 유튜브 채널 아트용 기본 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채널 아트를 좀 더 매력적이고 돋보이게 디자인한다면 여러분이 채널을 시청자들의 눈에 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강좌에서 만든 채널 아트 기본 문서입니다.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려면 채널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은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스프레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입니다. 만약 채널 아트에 본인의 얼굴이나 동물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면 배경을 제거한 png 이미지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pixlr.kr/remove-background/ 사이트를 사용하면 무료로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고 고품질 사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진들을 사용하여 요리 강좌 채널을 위한 채널 아트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65 인그리디언츠 JPG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더 이상 이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W를 눌러 문서를 닫겠습니다. 65 채널 아트 PSD 문서의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방금 전 이미지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과정에서 사용한 단축키를 순서대로 정렬하면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W, 컨트롤 V입니다. 이 단축키를 순서대로 외우면 이미지를 빠르게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자유 변형 단축키인 컨트롤 T를 누른 후 옵션스 패널에서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Maintain Aspect Ratio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바운딩 박스 코너를 조절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마우스를 바운딩 박스 코너 밖으로 이동하고 회전하다가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회전 각도를 90도로 고정합니다. 문서의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 위치를 변경한 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엔터를 누릅니다. 65 푸드 스타일링 JPG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W를 눌러 문서를 닫겠습니다. 65 채널 아트 PSD 문서에서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자유 변형 단축키인 컨트롤 T를 누른 후 바운딩 박스 코너를 조절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문서의 오른쪽으로 이동해 위치를 변경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65 푸드 JPG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W를 눌러 문서를 닫겠습니다. 65 채널 아트 PSD 문서에서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른 후 바운딩 박스 코너를 조절하여
크기를 축소합니다. 마우스를 바운딩 박스 코너 밖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회전하다가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회전 각도를 마이너스 90도로 조정합니다. 문서의 왼쪽 하단으로 이동해 위치를 변경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65 레이디 PNG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한 후 65 채널 아트 PSD 문서 탭으로 드래그합니다. 65 채널 아트 PSD 문서가 열리면 마우스를 문서로 이동하고 해제합니다. 다른 문서에 있던 여자 이미지가 붙여 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붙여 넣을 문서가 열린 상태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해제하면 이미지를 문서의 중앙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를 해제하면 이미지를 아무 위치에나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65 레이디 PNG 문서 탭을 클릭한 후 파일, 클로즈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W를 눌러 문서를 닫습니다. 여기서 단축키 W는 윈도우 클로즈를 의미합니다. 인물을 모바일 영역 안내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인물 이미지의 잘린 하단이 문서의 하단에 닿도록 위치를 변경합니다. 단축키 Ctrl T를 누른 후 인물이 모바일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바운딩 박스 코너를 조절하여 크기를 축소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아트의 메인 인물의 얼굴이나 동물 얼굴은 모바일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서는 기기를 위한 채널 아트의 크기별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따라서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고 레이아웃할 때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크기가 가장 작은 모바일 영역 안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미지는 모바일 영역보다 폭이 넓은 데스크탑 영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중요하거나 핵심적이지 않은 배경처럼 보여줄 이미지는 TV 영역에 넓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서로 다른 기기에 효과적으로 표시되는 성공적인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채널 아트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각 붙여넣은 이미지가 한 개의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합성해 보겠습니다. 문서에서 왼쪽 하단에 배치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 이미지가 아래 이미지 작업을 시각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레이어스 패널에서 선택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에 배치한 이미지를 클릭한 후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문서에서 왼쪽 상단에 배치한 이미지를 클릭한 후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썸네일 상자 주변에 가는 선 테두리가 표시되면 썸네일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제너럴 브러쉬스의 확장 버튼을 클릭하고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 단축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한꺼번에 경계를 지우지 않고 결과를 보면서 조금씩 지우기 위해 옵션스 패널에서 오퍼서티의 5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툴스 패널에서 Set Foreground 컬러가 검정색인지 확인합니다. 앞 색상이 검정색이어야 지울 수 있고 앞 색상이 흰색이면 지운 부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왼쪽 상단에 배치한 이미지의 오른쪽 경계를 클릭하면서 지웁니다. 지울 영역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조절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문서 오른쪽에 배치한 이미지 레이어의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에 배치한 이미지의 경계를 클릭하면서 지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숨은 레이어를 클릭하고 토글스 레이어 비지빌리티 영역을 클릭해 표시한 후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상단에서 Set Blending Mode for Selected Layer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Multiply Blending 모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레이어와 블렌딩되어 흰색 배경 부분이 밝은 하늘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한 후 문서에서 왼쪽 하단에 배치한 이미지의 경계를 클릭하면서 지웁니다. 왼쪽 이미지의 배경은 연한 하늘색이고 오른쪽 이미지의 배경은 연한 회색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흰색입니다. 배경의 색상을 적용하여 하늘색과 연한 회색이 흰색 배경에 의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아이드라퍼 툴을 선택한 후 왼쪽 이미지에서 연한 하늘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Set Back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백그라운드 컬러 대화 상자가 뜨면 마우스를 문서의 오른쪽에 배치한 이미지에서 연한 회색 배경을 클릭해 색상을 추출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Select and Manage Gradient Presets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베이직스 폴더를 확장하고 첫 번째 그레디언트 색상을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Apply a Gradient to the Current Layer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클래시컬 그레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레디언트 스타일은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클릭하고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경에 그레디언트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 채널이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는 채널인지 알려주는 정보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여자 레이어를 선택한 후
문서를 클릭하고 채널 이름이나 제목을 입력합니다. 저는 Grace's Cooking Class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채널 아트의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잘 만들어진 채널 로고를 갖고 있다면 로고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서에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폰트는 미디어드 프로, 폰트 스타일은 볼드를 선택하고 폰트 사이즈에 70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센터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해 글자를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입력한 텍스트를 인물의 왼쪽 빈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면 현재 사용 중인 툴을 바꾸지 않아도 마치 모브 툴을 선택한 것처럼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를 레이아웃 할 때는 복잡한 이미지와 경쟁하지 않는 단순한 배경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글자의 가독성을 위해 좋습니다. 텍스트가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 캐릭터 패널을 엽니다. 원래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의 단축키이지만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캐릭터 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컬러 박스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텍스트 컬러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옵션스 패널의 셋 텍스트 컬러 박스를 클릭해도 동일한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식욕을 높여주는 오렌지색을 선택하기 위해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F, 8, A, 0, 0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 텍스트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로 문서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클릭하고 약간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제된 상단 텍스트 레이어의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문서에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E를 눌러 문서 보기를 100% 보기로 확대하고 채널의 소제목이 될 만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쿠킹, 마침표, 디저트, 마침표, 푸드 스타일링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서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폰트는 에이리얼, 폰트 스타일은 레귤러를 선택하고 폰트 사이즈에 40포인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쿠킹의 오른쪽에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캐릭터 패널에서 Set Cunning Between Two Characters에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디저트의 왼쪽에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캐릭터 패널에서 Set Cunning Between Two Characters에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마침표의 좌우에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킹과 디저트 사이에 있는 마침표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후 캐릭터 패널에서 Set Baseline Shift에 15포인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단어 사이에 입력한 마침표의 기준선이 15포인트만큼 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위로 이동한 마침표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디저트와 푸드 사이에 있는 마침표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뒤에 끝이 둥근 사각형 배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여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Foreground 컬러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8, 7, A, 0, F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픽툴 모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쉐입을 선택합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Set Radius of Rounded Corners에 30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에서 소제목 텍스트 주변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끝이 둥근 배경 상자를 그립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소제목 텍스트 레이어의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캐릭터스 패널에서 컬러 박스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텍스트 컬러 대화 상자에서 마우스를 왼쪽 상단 코너로 이동하여 흰색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캐릭터 패널을 접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와 끝이 둥근 연두색 배경 상자 레이어를 함께 선택합니다. 옵션스 패널에서 Align Horizontal Centers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기준으로 가로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문서 전체에 셀렉션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된 레이어들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와 끝이 둥근 연두색 배경 상자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장식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채널 제목 텍스트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한 후 사이즈에 8픽셀을 입력하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를 선택합니다. 컬러 박스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스트로크 컬러 대화 상자에서 왼쪽 상단 코너를 클릭해 흰색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에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 오퍼서티에 75%, 앵글에 90도, 디스턴스에 0픽셀, 스프레드에 0픽셀, 사이즈에 15픽셀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채널의 제목 글자에 흰색 테두리 선과 그림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글자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하여 연두색 배경 상자에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텍스트 레이어 오른쪽에 있는 FX 아이콘을 사각형 레이어로 드래그합니다. 끝이 둥근 초록색 사각형에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TV,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데스크탑 프리뷰 레이어의 토글스 레이어 비지빌리티 영역을 클릭해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지금 보이는 영역은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채널 아트 이미지입니다. 안내선을 보면 모바일에서는 이미지가 어디까지 보일지, 그리고 태블릿과
데스크탑에서는 이미지가 어디까지 보일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선과 두 번째 안내선 영역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미지나 텍스트는 모바일 영역에 안전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데스크탑 프리뷰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레이어를 숨기겠습니다. 뷰, 쇼우, 가이즈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 안내선을 가립니다. 완성된 채널 아트를 안내선 없이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채널 아트 문서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압축된 PNG 이미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Export, Save for Web Legacy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S를 누릅니다. Save for Web 대화 상자에서 Optimized File Format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PNG24를 선택합니다. 채널 아트 이미지를 저장할 때 권장하는 파일 포맷은 JPEG와 PNG입니다. 일반적으로 PNG 포맷은 투명한 배경을 갖는 사진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채널 아트처럼 투명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미지도 PNG24로 저장하면 JPEG 이미지보다 좀 더 선명한 고품질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PNG24로 저장하면 JPEG로 저장하는 것보다 파일의 용량이 큽니다. 그러나 PNG24 포맷으로 저장해도 채널 아트 이미지의 제한 용량인 6MB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d as 대화 상자에서 저장할 폴더 위치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dobe Save for Web Warning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저장한 채널 아트를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로그인합니다. 저처럼 기존의 채널 아트를 새로운 채널 아트로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배너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채널 아트를 처음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라면 채널 맞춤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널 맞춤 설정 페이지에서 브랜딩 탭을 클릭합니다. 배너 이미지가 이미 적용된 경우라면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채널이 아무 배너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기존의 채널 아트가 업로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열기 대화 상자에서 방금 전 저장한 채널 아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배너 아트 맞춤 설정 대화 상자에서 기기별 영역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불러온 채널 아트가 각각의 기기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너 아트 맞춤 설정 대화 상자에서는 TV에 표시 가능, 데스크톱에 표시 가능,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만 표시되고 태블릿에 표시 가능 영역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널 맞춤 설정 페이지의 배너 이미지 영역에서 불러온 채널 아트가 3개의 기기, 즉 TV, 데스크탑, 모바일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배너 아트 맞춤 설정 대화 상자와 마찬가지로 배너 이미지 영역의 이미지에도 태블릿 이미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게시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 상단에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
채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채널 아트가 업데이트 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채널 아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좌가 여러분들이 개성있고 매력적인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 아트는 한번 만들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끔씩 새로운 분위기의 채널 아트로 교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 그래픽 또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아름답고 세련된 나만의 멋진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